네, 안녕하세요. 지금 찍는 이 영상은 하길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행평가인 독서논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자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보고 선생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주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수 함수의 위력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자, 한번 제시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개 A에서 오염물질이 65,536단위만큼 쌓이면은 그 닫힌 개 A가 멸망한다고 가정해보자. 닫힌 개 A에 사는 유일한 생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면서 10년마다 오염물질을 2배로 쌓는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면 서기 3000년에는 오염물질을 1단위, 3010년에는 2단위, 그 다음에 3020년에는 4단위를 쌓는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오염물질이 2배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40년에 쌓이는 양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10년이 지나면은 쌓이는 양이 2배예요. 그러면은 이제 3030년에는 오염물질이 4단위에서 8단위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3040년에는 8단위에서 그 2배인 16단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양은 우리가 16이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풀이 과정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10년마다 2배씩 증가함으로 라는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닫힌 게 A에 쌓인 오염물질의 양을 Y, 석유온도를 X라 할 때 Y를 X에 관한 지수함수식으로 풀이 과정과 함께 나타내시오. 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에 2배씩 된다. 그러면은 Y는 1년에는 2의 10분의 1배씩 될 겁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2의 10분의 1 X제곱이다. 그런데 서기가 0년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플러스 B라는 이제 상수함을 붙여줍니다. 그럼 이제 X자리에는 3000을 대입을 할 때 Y자리에는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Y자리에 1을 대입하고 X자리에 3000을 대입하면은 300 플러스 B다. 그런데 하필이면 1은 2의 0제곱이니까 우리가 0은 300 플러스 B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의 값은 마이너스 300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10년에 2배씩 증가하니까 2의 10분의 1제곱으로 먼저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3000년에 오염물질이 한 단위 쌓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B의 값 구하고요. 최종 답은 Y는 2의 10분의 1 X 플러스 300제곱이다. 플러스 300이래요. 마이너스 300으로 써야겠죠? 미안합니다. X 마이너스 300 뭐 이렇게 이제 쓰면은 답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오염물질이 2배씩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 2, 4 이런 애들은 65,536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3000년에는 이제 멸망하기까지 0.0015%밖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요. 10년이 지나도 0.0030, 3020년에도 0.0061%. 그러니까 1%가 되려면은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은 좀 많이 훗날에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연습 3번을 풀어보면서 우리의 상식이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봅시다. 연습 2의 결과를 이용하여 닫힌 게 A가 멸망하는 연도를 지수방정식을 이용한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닫힌 게 A는 언제 멸망한다고 했냐면요. 오염물질의 양이 65,536만큼 쌓입니다. 그때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수함수식으로 표현하면은 2의 10분의 1 x-300제곱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시문에 무엇이 있냐? 65,536을 2의 16제곱으로 생각을 하여라. 이렇게 있습니다. 2의 16제곱은 2의 10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0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요. 밑이 똑같으면 밑을 떼고 지수만을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16은 10분의 1x 마이너스 300이다. 자, 그래서 이항을 하면은
10분의 1x는 316이고요. 양변에 10을 곱하면은 멸망하는 연도 x는 3160년이네요. 자, 그래서 닫힌 게 A가 멸망한 연도는 서기 3160년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꽤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무엇이냐? 3020년. 자, 0.0061%. 자, 우리 굉장히 그 먼 훗날에 멸망할 것 같은데 정작 140년만 지나면은 이제 파국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수함수가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증가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천문학과 삼각함수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자, 삼각함수는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사람들은 달의 크기, 달이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 태양의 크기, 태양이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를 궁금해 했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대략적으로 밝혀낸 지구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 네 가지 값을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그러려면 지구의 크기, 기준점이 되는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추적했는지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이제 자신의 노비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의 거리를 직접 걸어가면서 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A와 B 이 사이의 거리를 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보니까 태양빛이 이제 시에네 하늘이 정중앙에서 이제 탁 꽂혔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7.2도의 각을 이루면서 내리쬐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와 시엔의 거리를 편의상 d파이를 할 때 지구의 둘레를 d를 이용한 식으로 풀이 과정과 함께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비례식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무엇이냐? 원은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B를 이제 코로 잡는 부채꼴을 그린다면은 그때 중심각은 7.2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은 호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둘레는 앞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의상 d파이라고 했으니까 d파이를 뒤에다가 써줄 겁니다.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건데요. 우리 360도가 7.2도의 50배라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고치면 50대 1은 지구의 둘레대 자 d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처리를 하면은 1 곱하기 지구의 둘레는 50 곱하기 d파이니까요. 그냥 50 d파이로 쓰면은 끝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둘레는 d를 이용해서 50 d파이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구의 둘레를 알아내면은 지구의 지름의 길이를 알아내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의 둘레를 라지엘,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라 하면은 이 r은 파이분의 l입니다. 그 뒤에 아리스타르코스라는 학자는 월식이 일어날 때의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여서 달의 지름의 길이가 지구의 지름의 길이의 약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물론 약이긴 한데요. 그냥 우리는 4분의 1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합시다.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제 팔을 뻗어서 손톱으로 달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손톱이 달 사이즈를 정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눈에서부터 손톱까지의 거리를 재는데요. 그러면은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그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눈이 있어요. 자, 눈이 있고 우리 손톱으로 가립니다. 손가락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형으로 표시를 하면은 손톱을 원형으로 표시를 하면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눈에서 이렇게 광선이 뻗어나가요. 그러면은 정확히 눈에서부터 손톱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비율은 이제 D 대 D는 자 손톱의 길이 여기를 뭐 X라고 할까요? 손톱의 길이분의 손톱의 길이 대 달의 지름의 길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편의상 이제 문자로 썼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한글로 봅시다. 눈에서부터 손톱까지의 거리. 네, 손톱의 길이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대 달의 지름의 길이와 정확히 같다. 이렇게 우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습 4번의 결과와 이 지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구의 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달의 지름의 길이, 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뿌리 과정과 함께 D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냅시다. 그러면은 지구의 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름의 길이, 이 안은 지구의 둘레에다가 그냥 파이만 나누래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둘레 50d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만 나누면은 결과적으로 지구의 지름의 길이는 D로 표현해서 50D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달의 지름의 길이 볼게요. 자, 제시문에서 힌트를 찾아볼까요? 자, 제시문에서 힌트를 찾으면은, 달의 지름의 길이는 지구의 지름의 길이의 4분의 1이다. 그러면은 50D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은, 2분의 25D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다. 어떻게 구하냐? 우리 밑줄 친 거를 쓰면 되겠죠. 눈에서부터 손톱까지의 거리, 네, 손톱의 길이 보니까 편의상 100대 1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자, 100대 1은 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네, 달의 지름의 길인데요. 달의 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위에서 2분의 25D로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비례식을 씁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100 곱하기 2분의 25D다. 자, 우리 약분하면은 50이 될 거고요. 이거 마저 곱하면 우리 1250D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이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달이 반달이 될 때, 자, 그래서 우리 지구, 달, 태양 사이 각이 정확히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달, 태양, 지구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2도라는 사실을 측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역시 현대 관점에서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연습 5의 결과와 지문에 있는 정보,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풀이 과정과 함께 D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1250D였습니다. 사인 법칙은 사인 90도분의 X가 사인 0.2도분의 1250D다. 이 사실을 이용을 해야겠죠. 자, 사인 법칙. 자, 사인 90도분의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자, 우리 사인 0.2도분의 우리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1250D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냐? 여기서 사인 90도는 1이고요. 자, 사인 0.2도는 3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은 1분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그냥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0.2도는 300분의 1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50D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하냐? 300을 곱해요.
300 곱하면은 여기는 1로 약분이 될 거고요. 여기는 0을 2개 붙이고 125를 에다가 3을 곱하면은 37만 5천 D 이런 식으로 표기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집니다. 자, 참고로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라는 단위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엔의 거리에 대략 37만 5천 배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이런 이제 부가적인 지식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우리 천문학자들에게는 기적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 다른 행성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요. 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뜻은 지구에서 달의 겉보기 크기와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대 달의 크기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대 태양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자, 눈으로 또 봅니다. 달이 있고 태양인데 물론 태양이 엄청 큽니다. 달에 비해서. 그럼에도 겉보기 크기가 같다는 것은 이제 더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달이고요. 여기가 태양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x1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x2는 달의 지름의 길이라고 할까요? 이걸 y1이라고 할까요? y1 대 태양의 지름의 길이인 y2와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x1, x2, y1, y2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고요. 우리는 뒤로 표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써봅시다. 제시문에 있는 거. 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네, 달의 크기는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대 태양의 크기입니다. 그 이제 크기라는 게 부정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어차피 축척은 동일하니까 달의 지름, 태양의 지름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우리 1250D입니다. 그 다음에 달의 크기도 찾아볼게요. 자, 달의 크기는, 그러니까 달의 지름의 길이는요, 2분의 25D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요, 37만 5천 D가 되겠네요. 37만 5천 D대. 자, 태양의 크기를 이제, 태양의 지름을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D와 D 약분 가능하고요. 25 나누면은 50대 이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양변을 곱하면은 100대 1은 자 37만 5천 D대 이제 X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그러니까 태양의 지름의 길이는요 100분의 37만 5천 D 100 두 개 잘라주면은 자 3750D로 표기가 가능하겠다. 그러므로 따라서 태양의 지름의 길이는 3750D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의 측정 기술과 달라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수학을 통해서 우주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해주고요. 우리 천문학과 삼각함수 주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로 가봅시다. 자, 우리 공간 채우기와 수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공간 채우기는 솔직히 멋있게 하려고 그런 거고요. 수열에 대해서 탐구를 할 겁니다. 자, 똑같은 모양을 연결해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삼각형을 우리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막대 자석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연결해 가면서 평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한 줄을 쌓으려면은, 자, 밑에 있는 그림 갖고 올까요? 자, 정삼각형 한 개가 필요하고, 정삼각형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막대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삼각형 두 줄을 쌓으려면은 정삼각형 4개가 필요하고요.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고요. 4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행히도 이제 몇 개만 붙이면 되느냐? 6개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줄로 쌓아봅시다. 정삼각형 3줄을 쌓으려면요, 우리 9개의 정삼각형이 필요합니다. 4, 5, 6, 7, 8, 9. 그 다음에 정삼각형 9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2줄을 쌓은 경우에다가, 자, 어떻게 덧붙이면 되느냐? 막대 자석을 9개를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삼각형 5줄을 쌓으려면 필요한 정삼각형의 개수와 필요한 막대 자석의 개수를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을 쌓으려면은 정삼각형이 1개. 자, 2줄을 쌓으려면은 정삼각형이 1 더하기 3. 4개.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 3줄을 쌓으려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자, 우리 9개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정삼각형 50줄을 쌓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자, 우리 편의상 5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과 3, 1과 3과 5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5줄을 쌓으려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를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등차 수열 어떻게 계산을 하자고 했느냐? 양 끝값을 더한 평균에다가 항의계수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 자, 25개의 정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의 개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 자석에서 한 줄을 쌓으려면 막대 자석이 3개 필요하고요. 2줄을 쌓으려면 3 더하기 6, 9개가 필요하고요. 3줄을 쌓으려면 3 더하기 6 더하기 9, 자, 18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줄을 쌓으려면요,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5,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양 끝을 평균입니다. 2분의 3 더하기 15 곱하기 항의 개수 5개. 그러면은 2분의 3 더하기 15는요, 2분의 18, 그러니까 5, 45개의 막대 자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풀면 풀수록 그냥 50줄 쌓으라고 할 걸 그랬는데, 네, 한번 뱉은 말은 반복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경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막대 자석을 이용하여 정사각형을 연결해가면서 평면을 채워봅시다. 정사각형 한 겹을 쌓으려면 1개가 필요하고, 1개를 만들기 위해서 4개의 막대 자석이 필요합니다. 2겹을 쌓으려면 정사각형 4개, 막대 자석은 12개, 3겹을 쌓으려면 정사각형 9개, 막대 자석은 이제 24개,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렸네요. 자, 이제 우리는 정삼각형 n겹을 쌓을 때 필요한 막대 자석의 개수를 an이라고 할게요. 자, 수열 an을 수열의 귀납적 표현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진도 나가기 전이라 귀납적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기본 개념은 굉장히 쉬우니까 알려주자면은, 그 항과 그 다음에 어떤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를 밝혀서 표시하는 걸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몇 개 연습을 해보면은 1과 3, 5, 7, 9, 점점점. 자, 이런 애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 전의 항에다가 2를 더하면은 3이 되고, 2를 더하면 5가 되고, 2를 더하면 7이 되고, 자, 등차 수열은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최초 출발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니까 a1은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막대 자석이 4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겹을 쌓기 위해서는 4개에다가 8개를 붙인 12개가 필요하고요. 3겹을 쌓으려면은 이제 12개에다가 맞아요. 12개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N은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죠. N겹을 쌓을 때 필요한 막대 자석의 개수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 점점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N개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점점점, 하나 이렇게 해서 세로로 총 N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붙여요. 초록색으로. 그러면은 이제 몇 개를 붙이냐? 우리 네 줄로 표시될 때 5개를 붙였다. 그러면은 이제 N겹을 쌓았을 때는 N 플러스 1개만큼 붙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붙여야겠죠. 하나, 둘, 점점점. 여기도 N 플러스 1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보강을 해줄게요. 하나, 2개. 여기까지 하면은 총 N개가 있을 겁니다. N개. 하나, 2개. 점점점. 여기도 N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구석을 메워주면은 2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N겹에서 N 플러스 1겹으로 가려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2를 다 붙여줘야겠습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2. 얘는 4N 플러스 4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표기하면은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4배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초 출발지는 몇이었냐? A1은 다시 한번 4였습니다. 그래서 A1은 4. 이렇게 귀납적 표현으로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열 AN을 수열의 귀납적 표현으로 잘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새끼 문제를 봅시다. 정사각형 K겹을 쌓은 형태에서 120개의 막대 자석을 연결해야지 정사각형 K 플러스 1겹을 쌓은 형태로 만들어진대요. 이거를 K를 대입을 해서 정리합시다. AK 더하기 1개의 K겹을 쌓은 상태에서 몇 개 붙였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만큼 붙이니까 K 플러스 1겹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붙인 추가적인 막대 자석의 개수가 12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죠. 4배의 K 더하기 1은 120이다. 4로 나누면은 K 플러스 1은 자 30이고요. 자 1 이항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K 값은 29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그냥 120 나누기 4하면 30겠거니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평면에서 공간으로 넘어가보자. 자, 똑같은 모양을 연결해서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정사면체는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정사면체도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안 돼요. 자, 정팔면체와 같이 연결해야지만 공간을 채울 수 있고요. 다행인 점은 정육면체는 주사위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가장 쉽고 재밌죠? 네, 그래서 정육면체를 다루어 볼게요. 정사각형 판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정육면체를 연결해 가면서 공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정육면체 한 겹을 쌓으려면 정육면체 1개 필요하고요.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개의 정사각형 판이 필요합니다. 정육면체 2겹을 쌓으려면 정육면체 8개가 필요하고요. 자, 8개를 만들기 위해 4개의 판을 3겹으로 쌓고 이 과정을 3개의 방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데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겹을 쌓으려면은 자, 2 곱하기 2 사이즈를 준비합니다. 자, 2 곱하기 2 사이즈를 준비하는데 이거를 위랑 가운데랑 자, 아래에다가 준비해서 결합을 해야겠죠. 자,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거는 위에서 아래 방향이니까 또 어디에서 붙여줘야 되냐, 판을.
가운데에 판을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판을 두고 왼쪽에도 판을 두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가운데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붙여줘야겠습니다. 또 이제 어느 방향에 있냐? 뒤에 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고 앞에 둔 다음에 뒤에서 가운데로 앞에서 가운데로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방향에서 판들을 결합을 해줘야지 정육면체판 두 겹이 우리 잘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3 곱하기 3 사이즈에서도 반복을 할 수 있고요. 4 곱하기 4 사이즈에서도 반복을 할 수 있고 n 곱하기 n 사이즈에서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육면체 n겹을 쌓을 때 필요한 정사각형의 판의 개수를 bn이라 하자. bn의 일반항을 지문을 참조하여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정육면체 n겹을 쌓으려면요. 자 n 곱하기 n개의 판을 이제 3개의 방향에서 붙여야 합니다. 자, 3개의 방향에서 붙여야 되는데요. 이 붙이는 게 각각 몇 개냐? 자, 2 곱하기 2 사이즈면은 이 판이 3개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사이즈면은 3 곱하기 3 사이즈 판을 이제 4개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4 사이즈를 이제 쌓으려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 5겹을 쌓아야지 잘 쌓을 수가 있을 겁니다. 3개 방향에서 n 플러스 1층으로 쌓아야 한다. 그러므로 bn은 n 곱하기 3개 방향 그 다음에 n 더하기 1층이다. 그래서 얘는 3n제곱 n 플러스 1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n이 1일 때부터 잘 적용이 되니까 굳이 더 이상한 단서를 덧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새끼 문제 갑시다. 정육면체 K겹을 쌓는데 450개의 정사각형 판이 필요하다. 450개가 필요했는데요. 이거는 K겹을 쌓는데 필요했다. 3K제곱 K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양변 3으로 나눕시다. K제곱 곱하기 K 더하기 1은 우리 150인데요. 그 이제 3차 방정식을 풀어도 괜찮은데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느냐? 150을 일단 K제곱이니까 제곱수를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순수 분해를 할게요. 5, 30, 5, 6, 2, 3. 자, 그런데 제곱이 될 수 있는 수는 5,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5의 제곱 곱하기 6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K가 5일 때 K 플러스 1이 6이라는 사실을 잘 확인했으니까 우리 따라서 K를 5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답은 오른쪽에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참고하면서 모르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들을 통해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제시문이 굉장히 상세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실제 독서능술 수행평가는 지문이 조금 더 불친절하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습을 통해서 꼼꼼하게 이해하고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5분. 자, 굉장히 길었는데요.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